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논의할 국제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일본의 수출 규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혁신 창업을 통해서라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또 소재 개발 기업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목사 등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종교인 특혜 논란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대법 확정 판결에 따라서 점주들에게 미뤄왔던 인테리어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앞서 BBQ는 점주 75명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떠넘겨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각국 대표단이 회원국들에게 각자의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한일 간의 격론이 이번에 예상이 되죠. 네,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23일에서 24일에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는 우리 측 대표단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발언 이후 일본 측이 발언권을 얻게 됩니다. 김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되면 일본 정부의 WTO 규범 위반 범위가 더 커진다면서 일본 정부에게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일반 이사회에서 양국 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보좌관은 오늘 오후에 한국에 도착을 하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죠. 네, 오늘 오후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한국에 도착합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볼턴 보좌관은 내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30분 출국한 유 본부장은 미국의 경제 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가 미국의 기업,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우대 혜택을 줄지 이 리스트에서 배제할지 의견 수렴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오후 늦은 시각 일본 경제산업성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주일 대사관을 통해 전달하고 이메일로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렇게 한일 간 본격적인 외교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요. 이 얘기 윤지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기자, 먼저 오늘 WTO 일반 이사회로 국제 여론전이 막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고위급 책임자가 직접 참석한 것이 그 예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단은 세계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일본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WTO 정식 제소를 위한 지지와 명분을 확보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일본의 어떤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자 이런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품 소재 분야의 혁신 창업과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도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일본이 수출 규제한 핵심 소재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담긴 거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최장 3개월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기로 네.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라면서 현행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건데요. 또 이와 함께 당정은 이번 주 나올 세제 개편안에서 핵심 소재와 기술 관련 R&D 비용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준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항공업계가 일본 노선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재차 사과했던 유니클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데요. 불매 운동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김 기자, 먼저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감축하고 나섰다고요? 네, 우선 티웨이 항공은 무안 오이타 노선과 대구 구마모토 노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중단합니다. 또 에어부산은 9월부터 대구에서 오사카를 오가는 노선 운항을 줄이고 도쿄 노선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부산에서 오사카, 또 삿포로를 오가는 노선을 9월부터 운항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을 줄이거나 없앨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노선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거 이유 살펴보면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점점 더 안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일본 여행 수요가 감소세를 띠고 있었던 와중에 이번 불매 운동도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중국 여행 수요를 일본이 흡수하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확대해 지금은 국제선 노선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 들어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4% 정도 줄고 또 최근 여행 취소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표적인 일본의 의류 기업인 유니클로 소식도 짚어보죠. 어제 두 번째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본사가 나서서 부족한 표현으로 불쾌하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매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에 이은 3위 시장인데 최근 한국 내 판매량이 30% 감소하는 등 불매 운동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본사 차원에서 결국 직접 사과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른바 매장 순찰대를 자처하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유니클로 매장을 방문해 소비자가 없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이상이 없다, 또 파리만 날리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여는 게 아니라 사과문을 전하는 데 그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에 따른 불안감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한국은행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고요? 네, 한국은행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은행은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8일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점검반을 구성한 뒤 일본계 자금 흐름 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하는 또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도 상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언급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미중 간 무역 협상, 일본의 수출 규제,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수출과 설비 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에 대해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머물다가 점차 높아지겠지만 물가 안정 목표치인 2% 달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올해 들어 크게 낮아졌다가 최근에는 다소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방금 기아자동차와 포스코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우선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네, 기아자동차의 2분기 매출은 14조 5,066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5,336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각각 3.2%, 51.3% 증가했습니다. 기아차는 앞서 올해 2분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판매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이익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2월 미국 시장에 공개된 SUV 텔루라이드의 인기와 2분기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것이 꼽힙니다. 이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원화로 환산한 가격이 모두 높아지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포스코 실적은 어떻습니까? 포스코의 2분기 매출은 16조 3,213억 원으로 지난 분기보다 1.9%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 686억 원으로 11.2% 감소했습니다. 철강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이 원인인데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경기 침체로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톤당 100달러를 넘어선 철광석 가격은 지난 5일 124.05달러까지 올라 철강 사업의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실적 발표를 앞둔 LG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 계획도 소식이 들리네요. 네, 오후엔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증권사들은 LG 디스플레이의 2분기 연속 적자를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경기도 파주 공장 내 OLED 생산시설에 3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생산 인프라를 보다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예적금 금리뿐만 아니라 시중 대출 금리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는 늘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대출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4년 만에 다시 내놓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소구 기자. 네, 손소구입니다. 손 기자, 어떤 방식으로 대출 전환을 지원합니까? 네, 현재 시중 대출 금리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상황인데요. 즉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발표한 대출 전환 지원 방식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이 지난 2015년에 선보여서 인기몰이를 했던 안심전환대출 이 상품과 비슷한 프로그램인가요? 네, 어떻게 보면 안심전환대출 2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 대상은 더 확대됐습니다. 우선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저리에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준고정금리 대출이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같이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대출 후 5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5년 뒤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대출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대환 시 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기존 정책 모기지와 동일하게 LTV 70%, DTI 60%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기존 안심전환 대출에서는 면제해 주던 것과 달리 이번 신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신청 방식은 선착순에서 신청 기간 중 접수하면 대출 전환을 해주되 한도 초과 시에는 주택 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대출 지원으로 이자 부담은 어느 정도나 낮아질까요? 현재 시중 대출 금리 현황을 봤을 때 1%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2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3억 원을 대출받은 대출자가 이번 대출 전환 지원을 받게 되면 원리금 포함 월 상환액은 기존 173만 9천 원에서 157만 5천 원으로 매달 16만 4천 원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구체적 요건과 공급 규모 등을 결정해 다음 달 말부터 대출 전환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손소구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증권결제대금이 하루 평균 2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5.6% 늘어난 것으로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줄어든 반면 채권시장 결제대금이 증가했습니다. 채권별 결제대금으로는 국채가 가장 많았고 금융채, 통한채, 특수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죠.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내는데요. 이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거 어떤 소식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종교인 퇴직금 과세 범위 축소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과세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지난 3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주 수요일에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계산할 때 2018년 1월 이후 재직 기간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을 재직한 목사가 지난해 말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10억을 받은 경우 지난해에 재직한 기간만 퇴직소득세에 적용돼 세금을 500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보다 약 30배 더 많은 1억 4,700만 원 정도를 퇴직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또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에선 지난해 1월 이후 퇴직한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경우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인데 이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월 법사위 의원들은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해당 법안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번 법사위 소위원회에선 생각보다 손쉽게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 회의록에 따르면 출석위원 8명 중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가 이내 만장일치로 의결했는데요. 이를 두고 총선을 의식해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넘어야 하지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이상 나머지 절차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를 받았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피해 점주들에게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BBQ에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BBQ가 리모델링 비용 분담금을 점주들에게 지급하라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네,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공정위와 소송을 벌여왔던 BBQ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BBQ가 지난달 중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최근 가맹점주들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본사가 재계약을 미끼로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는 걸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본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자발적 리모델링이나 매장이 낡아 위생 문제로 공사를 하는 경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가맹사업법 예외 규정을 근거로 BBQ가 리모델링을 한 지 5년이 지난 매장만을 골라 점포 리뉴얼을 강요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리모델링을 강요받은 점주들은 인테리어 비용을 모두 돌려받은 겁니까? 네, BBQ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공정위가 작년 3월 부과한 과징금 3억 원을 모두 납부하고 75개 가맹점에 물어줘야 할 공사비 5억여 원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BBQ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령 해석에 관한 이견이 있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만큼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가맹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가맹점주들이 무더기로 구제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이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과세 원칙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장 기자, 이번에 G7이 합의한 구글세 핵심이 뭡니까? 네, 디지털 기업의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보다 소비되는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디지털 기업들의 경우 꼭 소비하는 국가에 물리적인 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어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이나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 7개국이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세 부과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최저한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최저한세의 세율은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논의한 후 내년까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도 디지털세에 대한 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국적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구글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는데요. OECD가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디지털세 과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만큼 우리 정부도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그룹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일부 도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에어컨 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의 AS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이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환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죠. 언제부터입니까?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는 오늘 서울지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전체 조합원은 약 2,200명입니다. 임직원 만여 명 가운데 2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는 셈인데요. 이번 파업은 사측과의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폭염도 겹쳐서 에어컨 수리 대란이 우려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 극성수기의 일부 AS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업 전 하루 이틀 정도였던 대기 시간이 최소 4일에서 5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현대중공업 노조 얘기도 해보죠. 오늘과 내일 대의원 회의를 연다고요? 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앞서 지난 18일 임금 협상과 관련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는데요. 대의원 회의에서 관련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현대중공업 노조에 최근 사측이 90억 원대의 손배소송을 제기해서 재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합원비 인상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연말까지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또 에너지 절약 시설까지 확대하고 중소, 중견기업은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3% 오름세로 2,104포인트를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은 0.18% 빠지면서 673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현재 2.93% 오르며 8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LG디스플레이는 파주 생산 라인에 3조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1.48%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락세입니다. 7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지만 노조의 파업 솔기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8%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오늘은 부진한 흐름입니다.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내수시장과 미국시장 판매 호조로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2.57% 떨어지면서 4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에 9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노조는 지금 파업에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 현재 0.46% 내림세로 10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